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새해도 밝았는데, 좀 요즘에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뭐, 복원도 복원이지만은, 복원을 또 배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 그리고 통가죽공예도 카빙 수강생들도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요. 이게 지금 루이비통 벨트를 길이를 수선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원래 벨트를 길이에 맞춰서 잘랐죠. 이제 그 의뢰하신 분의 허리에 맞게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한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벨트를 수선을 할 때는 이제 뭐 꼭 공예도 공예지만 공예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리품도 할 일이 있고 그게 뭐냐면 수입원이 되니까 해야죠 당연히. 들어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또 실력이고요. 지금 여기 단면을 보시면 잘라낸 부분도 이 단면을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잘 돼 있어요. 음. 뭐 제가 해서 뭐 그런다기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길이를 재고 잘랐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잘랐죠 길이를 재서 자르면은 처음에 이제 벨트부터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길이를 쟀으면 여기를 먼저 타공을 해서 바느질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간에는 여러 겹으로 해서 지금 뭐 안감 보강제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사이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벨트는 두께가 있는 벨트는 그게 또 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처리를 해 놓는 거죠. 타공을 해서 바느질까지. 그리고 단면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벨트가 늘어짐이나 벌어짐이 없이 그 원래의 두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 펀치를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타공을 해주게 되는데 타원 펀치가 있는 분도 있고 갑자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버클에 핀이 들어가는 부분을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되는데 타원 펀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잘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타원 펀치라고 하는데 20에 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20mm면은 2cm죠, 2cm. 그리고 이 폭 세로가 5mm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20에 4. 어째서 20에 4냐? 여기를 이렇게 재보면 벨트를 타공을 했을 때요. 이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 전체의 길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타원 펀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중간을 잘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자로 재보면 지금 이 버클이 들어가는 원래 모양 있죠? 이 모양. 이 모양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클을 넣었을 때 접었을 때 있죠? 접었을 때 모양을 잘 계산을 해서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벨트 고리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는 것까지 채울 수 있는 그 간격을 맞춰주면 돼요. 길이를 쟀으면 먼저 이쪽을 마감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정확히 재서요.
이게 지금 벨트가 35mm짜리입니다. 35mm면은 1.7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7 정도의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를 맞춰서 타원 펀치로 타공을 해주면 돼요. 지금 뭐 코로나도 감기도 아닌데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요. 그러면 20에 5짜리는 약간 컸고 20에 4로 타공을 해줘야 되겠죠. 중간을 잘 맞춰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쪽에서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을 맞췄죠. 망치 소리가 좀 날고, 이 타원 펀치는 상당히 그 일반 가죽이고 그런다고 해도 타공을 할 때 타원 펀치는 힘이 들어요. 일반 치질 타공하는 것보다 망치질이 훨씬 힘이 들어가요. 자, 그럼 타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버클을 끼웠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 뚫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타공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면을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단면을 기리매로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마감을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리매를 바르고 나서 그러면 안쪽이 타공한 안쪽이 단면이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 토큰으로 마감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좀 더 매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벨트는 이렇게 했는데 자, 타원 펀치가 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이렇게 타원 펀치가 사이즈별로 다 있으면 좋지만 뭐 이제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원형 펀치를 사용을 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이즈 아니면 그 간격 요걸 맞췄으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을 타공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이게 아까 20에 4였죠. 그러면 여기가 2cm가 되는 거잖아요. 이 폭이 2cm.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표시한 데가 2cm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중간을 반듯하게 잡아서요. 이 원형 펀치, 그냥 펀치 있죠? 그걸로 타공을 해줍니다. 양쪽을 중간을 맞춰서 한쪽을 타공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중간을 맞춰서 타공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 양쪽이 구멍이 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를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중간을 잘라줘야 되는데
이 칼로 대부분 이제 커터 칼로 자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끝에서 이 끝을 잘라줘야 되는데 자를 대고 잘랐다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계속 자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뒤에까지 여기 지금 미세하게 칼날 자국이 있는데요. 이 뒤에까지 잘려지게 됩니다.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잘랐으면은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에서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가죽에 흠집이 안 나요. 타원 펀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끝에까지 안 나가고 살짝.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지를 않았죠? 반대쪽으로 돌려서 나머지를 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가죽에 손상이 안 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타원 펀치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리폼을 할 때 버클을 구멍을 끼울 때 그때 타원 펀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실수 없이 가죽이 잘리지 않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르고 반대쪽에서 자르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타원 펀치가 없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그 모양을 맞춰서 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요. 자꾸 이렇게 원형 펀치 그리고 이제 커팅 그걸 연습을 하면은 이런 벨트 같은 거 리폼을 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